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장유 소각장으로 불리는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증설이 수년째 지역민과 김해시 마찰로 잡음이 일면서 이번 김해시 지방선거의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과 지역민의 의견이 180도 다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갈수록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장유 소각장 증설의 진행 상황과 행정의 입장, 또 지역민의 입장을 분석하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사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장유 소각장의 입지와 관련해서 여러 기능과 효과를 짚어줄 유진상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 나오셨고요. 행정학적 관점에서 이번 소각장 증설 사업이 주민과 갈등을 빚게 된 배경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줄 행정학 박사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유진상 위원장님, 장유 소각장 마찰은 이슈 토크에서 몇 차례 다룬 바가 있는데요. 기억을 되짚어보면 가장 마찰이 격렬했을 때가 선거를 앞둔 몇 년 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도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거 때만 증폭이 유난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용으로 좀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선거와 무관하게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잊으셨을 텐데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시에서는 그 소각장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뭐 1,300억 원대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 시설들 해주는 약속을 해서 사실상 2019년도에 종지부가 찍혀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인데 선거 되니까 다시 이제 불거진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김해시 행정과 또 여러 이유로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 속에서 얼마 전에는 증설 반대 비대위 측에서 또 김해시장 예비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다고 네네네. 들었습니다. 장유 소각장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것을 언론수를 줄여서 비대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공직 후보자들에게 이 질문서를 보냈어요. 사일을 보냈는데 근데 이분들이 받고 나서 이제 답변을 굉장히 하기가 어렵겠죠. 이 선거에 네. 표심을 계산을 해야 되고 특히 장유는 김해 유권자가 한 53만 명 중에 이 장유 지역의 3분의 1이 살아요. 그만큼 이게 표심이 굉장히 이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질문서를 받아본 그 예비 후보자들은 굉장히 난감해하고 네. 과연 이걸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좀 표심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선거 전에서 이제 본 선거가 되면은 또 다시 이게 2차 부각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웃에 이제 창원도 간접적인 영향권이죠. 창원에도 하루 이제 약 50톤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까지도 아마 이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증설을 반대하는 측에서 보낸 만큼 증설을 하겠다,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질의서 답변들이 어떻게 좀 취합이 됐을까요? 모두 이제 시장 후보 6분들한테 보냈는데 네. 여기서 민주당이 이제 그 두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제 네 후보, 근데 한 분은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5분 후보한테 질문을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분은 그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한 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답변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뭐 이 답변은 당선이 되면은 주민들과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해서 네. 최종을 결정을 하겠다. 뭐 어떻게 보면은 직설적인 답변을 피하고 좀 시간을 끌면서 주민들과 어떤 좀 동의를 끌어내겠다 이런 답변인데 민주당의 두 후보도 보면은 뭐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또는 이게 4년 동안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겠다. 뭐 이런 공통된 답변인데 뭐 역시나 비대위에서는 이런 답변을 보고 굉장히 불성실하다. 출마 후보자들이 어떻게 이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비대위 측에서는 이제 본 후보가 공천이 결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질의를 보내겠다는 계산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좀 비대위 측과 후보 간 측에 좀 그 물밑으로 네. 좀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비 후보들은 소신을 갖고 있어도 워낙 사안이 예민하고 또 지역민 수가 많다 보니까 비대위 측의 질의서에도 좀 소신을 그대로 밝히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전문가와 행정학 전문가 두 분의 시각에서는 이번 장유 소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은데 먼저 유진상 교수님, 장유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장유 소각장 증설 사업에 한 990억 들어가는 데는 심지어 창원시 돈도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환경부가 2013년부터 소규모 소각장을 다 짓지 말고 광역단체로 이제 크게 지으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옥신이라든지 미세먼지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넣으려면 규모가 커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작은 데다 분산해서 넣으면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이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서로 분산해서 조금씩 나눠가지면 사실 민원의 소지가 훨씬 적어지겠죠.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태생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 하루 200톤이 이제 쓰레기가 배출이 되는데 현재 소각장이 150톤이에요. 네. 처리 능력이. 그럼 그 나머지 50톤을 어디다 하느냐? 부산 명지 소각장이나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 명지 소각장은 이게 이제 충분한 능력이 되느냐? 부산 명지 소각장에서도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쓰레기 저쪽으로 데려오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막 데모하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다가 지금 2022년 지금 4월 현재 생림 매립장에 약 2만 1,000톤이 야적 상태고 또 압축 포장 쓰레기통을 이렇게 네모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11,500톤이 보관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 끝나가지고 만약에 준공 시점 지금 결정이 됐거든요. 준공하는 걸로. 네. 그게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럼 지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방금 말한 그 만 톤 이상씩의 쓰레기가 계속 야적이 되면 걔네들 그 비용이 해봤더니 준공까지 압축 포장 비용이 40억. 그다음에 그것도 위탁 처리 비용이 160억. 그래서 총 2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네. 이 비용은 그냥 드는 거예요. 증설을 하더라도. 근데 증축을 안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2019년대 김해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그 당시에 60% 김해 시민들의 수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다 찬성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 설계가 거의 끝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으로서는 이걸 이제 다시 되돌리기는 힘들고 차라리 최고의 품질과 상품으로 소각장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계속 요구하고 감시하고 그 다음에 이참에 지역 발전 우리 동네를 위해서 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달라. 차라리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그럼 평론가님, 네. 행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번 소각장 증설이 이렇게 격렬하게 이슈가 된 데에는 좀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장유 소각장이 하루 쓰레기가 이제 200톤 이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한 약 30%는 처리를 못하고 이게 매립장이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뭐 한 2만여 톤이 적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철만 되면은 이 주민들과 이제 민간단체, 유권자 모든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약을 지켜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와 행정 간의 이 대립을 이제 압축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출직 후보들은 오히려 좀 행정의 책임 전가를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을 이제 질타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표심을 넣겠다. 이런 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 김해 씨는 이 행정적으로 쓰레기를 상황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에 이게 200톤 이상 중에서 약 60톤 이상이 적치가 되고 있어요. 처리를 못하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쓰레기 대란에 굉장히 우려와 다급한 이런 이제 심정을 갖고 행정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 문제는 결국은 그 주민의 환경, 재산, 건강 뭐 모든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가까이 있는 장유 1동에서 3동까지는 이전을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좀 벗어난 주촌이나 진례 뭐 이런 지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증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대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럼 행정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문제 이제 행정의 잘못은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행정은 이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이 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비로서 이미 국비로서 이제 지원을 하기가 결정돼 있는 광역 그 자원 순환 시설인데 이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이 쓰레기의 처리 원칙은 각 지역이 배출한 쓰레기는 지역이 책임지는 게 기본 원칙인데 네. 뭐 이런 원칙을 본다면 꼭 행정으로 또 탓으로만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여러 종합적인 상황과 또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강행도 또 중단도 어느 결론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각장 문제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서 또 잘 매듭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최선책은 2015년도에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모두 다 승복하게 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지금은 그 과정이 지났고 이제 2019년도에 공론화를 여러 번 해서 이미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죠,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소각장 문제 말고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창원의 스타필드 이제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면교사로 삼고 차선책을 찾아보면 폐기물 소각시설 발전 위해서는 이제 주민 수렴 의견 절차를 공식적으로 조례로 한다거나 만들어 놓고 그 의견 수렴과 절차 분배 그리고 주민 수용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공론화 또는 규제 제도권 안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주민 친화적 설계해야 되고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지 책임 원칙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님비처럼 시민들이 자기 안 좋은 건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발생지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의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절차와 지자체 및 사업자 갈등 관리하는 역량 강화도 또 지자체에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분배적 요소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이윤, 주민 지원 및 이익 공유 제도를 만들고 그걸 네.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서 이 소각장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은 주민 우선 고용, 그다음에 지역 기업 우선 우대, 그다음에 주민이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그 이익을 분배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여열이 나오거든요. 소각을 하다 보면 열이 나오면서 그걸 이제 지역 난방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지역 난방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에너지 회수 역할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최근에 설치되는 소각 시설들이 정말 오염 물질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제 잘 만들어지고 기술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네. 오염 방지 시설 그 관리 기준 그다음에 그 감시 시스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들 언제든지 항상 오염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선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의 시발점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난 쓰레기를 소각할 시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쓰레기를 줄이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단순한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출발한 범시민적 홍보를 이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결국 이 문제가 이제 시민들과 행정 이게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또 시민들이 나서서 견제를 하고 또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홍보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범시민대책위원회도 네. 막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뭐 시민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 쓰레기 추세는 그 줄이고 재사용 그다음에 재활용 그다음에 불필요하거나 환경 부담이 큰 것을 구매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영어로 이제 4R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이 쓰레기 처리의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립 방법이 있고 소각 방법이 있는데 쓰레기 처리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각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약 3만 톤 폐기물이 이제 소각을 못하고 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은 약 뭐 200~300만 톤이 우리가 이제 매립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소각을 한다면은 약 80% 내지 90%로 이 쓰레기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진국에서 보면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소각률을 0% 달성하는 이런 정책을 폈고 일본도 아주 그 미세한 소량만 그 매립을 하겠다 1%로 낮추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소각장을 계속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뭐 김해만 봐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수님 설명했지만은 우리 지역 앞에 나쁜 시설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지역 앞에 어떤 시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 님비다, 핀피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립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행정 당국에서는 좀 주민들을 그 설득하고 하는 진심,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 쓰레기 문제를 결국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설득과 그다음에 진심, 수용성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과 지자체, 국가가 전부 다 머리를 맞대서 이 해답을 풀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아까 앞서서 최고의 소각장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대표적인 혐오 시설인 이 소각장이 환경적으로 완벽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계획이 있다면 하는 생각도 좀 저도 들거든요. 좋은 예시는 없을까요? 그 지난 시간에 오스트리아 소각장 이제 그게 제가 2년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는데 거기는 그 이제 자기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조각가의 조각으로 전부 외관을 꾸몄어요. 되게 예뻐요. 멀리서 딱 봐도 네. 조각품처럼. 거기서 그렇게 이제 랜드마크가 된 사례도 있고 최근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면 아마게르 바케라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요. 일종의 소각장인데 2017년도에 40만 톤 폐기물 소각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주민 60만 명 이제 그 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 60만 명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인근 기업의 한 15,000 기업한테 전부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난방을.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되게 이제 명소가 됐는데 시민들 찾는 명소가 됐는데 굴뚝 아래 이 소각장 전체가 스키 플로어예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암벽 등반이 있고 이게 아이디어가 되게 참신하죠. 네. 그래서 레저 시설로도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게 아마 유럽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재밌고 깨끗한 뭐 그런 소각장으로 디자인상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좀 더 특이한 게 50만 톤 정도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동일 시설 대비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수도권에서도 어느 한 곳 지금 제대로 입지를 선정한 곳이 없고 계속 이렇게 반대만 갈등이 네. 이제 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사실 환경적 형평성이란 단어가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발전소에서 먼 곳일수록 전기요금을 비싸게 부과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각장도 똑같이 그런 제도를 도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걸 이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일단 환경부는 발생지 책임을 완전히 명문화해서 자기 지역에서 한 건 하도록 지금 권장 상태거든요. 법으로 명문화를 해야 되고 치도 경계를 넘어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타 지역 폐기물 반입 협력금 무조건 이게 경제 논리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개발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해당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뒤늦게 찾다 보니까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피시설 운영을 할 때는 그 모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거부감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제도들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된 만큼 장유 소각장 증설 문제 방향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의 현실성을 잘 살펴서 김해 시민의 소중한 한 표 행사에 차질이 없길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